식탁을 모르면 세계를 모른다.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테이블 매너다.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1급 외교관들조차도 평생 게스트 역할만 해온 탓에 정규 레스토랑에서의 주인장 테이블 매너를 자신 있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 호스트의 역할과 와인 디테일 등에 관해서 국내에서 제대로 참고할 만한 책은 거의 없다. 시중의 대다수 와인책은 대개의 테이블 매너 책들이 그렇듯이 향단이나 방자 내지는 방관자의 시각으로 기술되어 있어 비즈니스 디너 호스트 역을 해야 할 한국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는 사실 백해무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중의 와인책이나 테이블 매너 책에만 의존하면 글로벌 와인 속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 우선 전체적인 식사의 순서와 흐름부터 살펴보자. 유럽이나 프랑스에서 손님으로 레스토랑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는 자신이 택할 메뉴를 대강 새겨두고 가는 것이 좋다. 게다가 귀빈으로 초대받았을 때에는 여흥이나 재미있는 얘기거리까지 준비해서 활발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호스트가 되어 초대할 적에는 식사 전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도해야 한다. 한국의 음주 문화와는 달리 서구에서 와인은 권하고 취하는 도구가 아니고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인간관계의 미디어이자 촉매제다. 식사 초대가 단순히 비싼 요리를 먹여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I like to buy you dinner가 아니고 Will you have the evening with me? 인 것이다.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정규 식당은 통상 저녁 손님을 7시 이전에는 받지 않고 있으며 그보다 한참 뒤 시간으로 예약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이는 유럽 내 한국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비즈니스 런처는 아주 바쁘지 않은 한 대개 2시간을 넘기기 십상이다. 현지 사람들은 때로는 4시간 걸리는 오찬 후에 나중에 자발적 야근을 하게 되더라도 여유 있게 즐기려는 경향임을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다름을 인식하고 있어야 탈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세한 지식이 아니고 넓은 시야, 여유로우면서도 전략적인 마음가짐이다. 특히 주최 측은 손님들이 전인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사명감 레벨로 임해야 한다. 그러니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즐겨야 한다. 이야기 주제는 오락, 취미, 스포츠, 음악, 미술 등 가벼운 것으로 하고 정치나 현실 문제 등 무거운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항상 참석자들과의 대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자기가 주최했을 경우에는 계속 대화 분위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식사는 식당에서 미리 정한 코스 순서대로 나오는 세트 메뉴가 있고 코스마다 각자가 하나씩 따로 시키는 알라카르트가 있다. 무조건 옆 사람과 같은 것으로 주문하지 말고 자신의 취향대로 고른다. 그래서 사전 공부는 필수다. 프랑스식 디너의 구조 방정식, 즉 도입부, 전식, 본식, 후식, 피드백까지 반드시 그 순서를 외워야 한다. 0, 1, 2, 3, F와 같은 숫자로 대체 외우거나 아페리티프,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디저트 와인, 후속 사후 관리 이렇게 와인 종류로 외우는 것도 유용하다. 첫 번째, 도입부. 대개 화이트 와인 또는 스파클링 와인 한 잔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레드 와인으로 대신해도 되지만 중급 이상의 식당에서는 제대로 주문해야 한다. 남성은 마티니, 진토닉, 위스키, 페리에, 포트, 리꿔, 끼르 등을 주문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깜파리,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페리에, 미네랄 워터 등을 주문한다. 아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스나 콜라 같은 음료를 시켜서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전식, 최소한 1인 1접시이다. 연어 또는 푸아그라나 샐러드류가 무난하다. 새우나 가재처럼 껍데기가 같이 나오는 통요리는 형태를 부수지 말고 속살만 발라 먹어야 하고 가시를 발라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아주 노련하지 않으면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프는 바닷가재 등 귀한 재료거나 조리 시간이 아주 긴 경우에만 시킨다. 원래 정통식에서는 수프가 없다. 미국인들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으로 잘못 주문하면 자칫 가난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포만감으로 인해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문하지 않는다. 본식 1인 1접시 생선류를 시키며 화이트 와인을 또 시켜야 하므로 육류가 무난하다. 숙달되기 이전에는 절대로 화이트 와인을 병으로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중간에 레드 와인으로 바꾸어 마시려면 잔을 교체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가격은 중간대가 무난하다. 11월 보름 이후라면 서로 격이 없는 사이의 경우 당해 연도산 속성 발효주인 보졸레 누보도 괜찮다. 와인에 대해 잘 모르면 손님이나 웨이터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벼운 점심이라면 각자 기호대로 맥주도 가능하다. 주문 와인의 고급한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예우 정도가 결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후식 중요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주문한다. 디저트 와인도 주문하면 돋보인다. 급한 오찬의 경우에는 생략하고 바로 카페로 넘어가기도 한다. 카페는 에스프레소 등의 뿌띠 카페나 그랑 카페 중 선택한다. 카페오레, 즉 미국식 밀크 커피는 아침에 가정에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고급 식당에서 시키면 우선 커피잔이 크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다. 부스 카페는 일명 디제스티프라고도 한다. 브랜디, 꾸냑, 그랑 마르니에 등이 적당하다. 배를 줄이기 위해 마시는 것이므로 이때 맥주는 절대로 주문하면 안 된다. 고급한 연회에서는 시가가 서브되기도 한다. 만약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에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거실 안락의자로 옮겨서 브랜디를 들면서 담소를 계속한다. 이 경우 브랜디잔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쥐어서 입술에 살짝 묻히듯이 아주 천천히 마신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웨이터를 절대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 웨이터가 와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릴 때 급할 경우에만 손을 들고 무슈 하고 점잖게 부른다. 대개 웨이터 수가 많지 않다. 중급 이하 식당의 경우에는 식탁이 아주 작고 따라서 자기 공간도 작아서 포크와 나이프는 대개 하나씩만 놓고 중간에 갈아주지 않는다. 아페리티프를 우선 주문해서 이를 들면서 메뉴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후식 주문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때 가서야 주문한다. 와인에 더하여 물까지 별도로 주문하면 상대방을 크게 환대하는 것이므로 어떤 물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상대방에게 강권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 프랑스 식당에서 웨이터에게 이야기할 때 인사말과 주문 과정의 처음 몇 마디, 요리 서브 시에 고맙다와 같은 간단한 말은 가벼운 미소와 함께 반드시 불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